대운이 들어오기 전 생각부터 바뀌는 이유. 대운은 사건보다 먼저 옵니다. 현실이 바뀌기 전에 반드시 먼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지나가면 다시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내 생각 구조가 대운을 받아들이는 상태인지, 막고 있는 상태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기준 하나를 가져가게 됩니다. 구독해 두시면 이 흐름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운은 때가 되면 알아서 들어오는 것이다. 사주에 대운이 있으면 언젠가 인생이 풀린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다. 이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각만으로는 반쪽짜리 해석입니다. 대운은 준비된 구조 위로 흐릅니다. 준비된 구조가 없으면 대운이 지나가더라도 붙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현실보다 생각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사건이 바뀌기 전에 생각의 방향이 먼저 바뀝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크게 4가지 흐름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생각이 운의 통로를 어떻게 만드는지. 두 번째, 생각의 기본값이 바뀌면 현실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 번째, 생각의 방향이 몸의 기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네 번째, 대운을 받는 그릇은 어떤 생각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 4가지를 순서대로 짚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각각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야 전체 그림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생각이 운의 통로를 만든다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중에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생각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자동으로 반복되는 생각입니다. 어제도 했던 걱정, 그제도 했던 불안, 1년 전에도 했던 비교. 이게 자동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왜 자동으로 올라오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뇌는 자주 사용하는 경로를 넓혀 놓습니다. 걱정을 자주 하면 뇌는 걱정하는 방향으로 회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도 걱정이 먼저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반복이 기본값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경로로 자동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걸 운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생각은 그 사람이 운을 받아들이는 통로의 모양을 만듭니다. 걱정을 반복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걱정으로 먼저 해석합니다. 불안을 반복하는 사람은 흐름이 열려도 불안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이 만들어 놓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 구조가 운의 통로가 됩니다. 좁은 통로로는 큰 흐름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런 생각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필요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 나는 이 흐름 안에 있다.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재배치.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 뇌는 그 방향으로 회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을 만나도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같은 기회를 만나도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게 통로가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긍정사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사고는 현실을 보지 않고 좋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되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현실도 어떤 구조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대운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생각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불안이 먼저 올라왔는데 이제는 기준이 먼저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는 내 방향이 먼저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먼저 묻게 됩니다. 이게 외부 사건이 바뀌기 전에 나타나는 내부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보냅니다. 아는 사람은 이 변화를 붙잡고 더 깊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안에 반복되는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걱정이 반복되고 있다면 걱정의 통로가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에 대한 생각이 반복되고 있다면 운의 통로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생각의 기본값이 바뀌면 현실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현실에서 하는 선택 대부분은 의식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매 순간 최선의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익숙한 패턴으로 반응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익숙한 해석, 익숙한 반응, 익숙한 선택, 이것들이 모여서 현실의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대운이 붙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립니다. 대운이 붙는 사람은 기회를 보는 기본값이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험이라고 반응하는 곳에서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포기라고 반응하는 곳에서 방향 전환의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이게 재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반복이 만들어 놓은 기본값의 차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나이, 비슷한 배경, 비슷한 출발점을 가진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한 분은 50 중반이었는데 사업이 무너지고 나서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결정만 안 했어도,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생각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반복될수록 그분의 기본값은 후회와 자책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와도 이게 또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도 결국 나를 떠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게 구조가 굳어진 결과입니다. 다른 한 분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반복한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방향을 바꾸는 구간이다. 이 경험이 나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 나는 지금 다음 단계를 위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 생각이 반복됐습니다. 그러자 같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달랐습니다. 새로운 기회 앞에서 주저함보다 판단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태도에서도 의심보다 관찰이 먼저 작동했습니다.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사주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생각이 만들어 놓은 기본값의 차이였습니다. 기본값이 다르면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이 다르면 선택이 다릅니다. 선택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다르면 현실이 다릅니다. 이게 운의 흐름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재물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는 그 사람의 기본값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급한 사람은 돈 앞에서 조급함이 먼저 나옵니다.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판단이 흐리면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더 큰 흐름을 놓칩니다. 반면 기본값이 방향과 기준으로 정렬된 사람은 돈 앞에서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작아 보여도 나를 다음 단계로 데려갈 선택을 붙잡습니다. 이 차이가 재물운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냐고.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내 기본값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생각이 지금 내 기본값을 보여줍니다. 이게 두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몸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짚어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로만 늙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생각으로도 늙습니다. 이게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관찰 가능한 현상입니다. 반복되는 체념으로 늙는 사람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깨가 무너집니다. 시선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말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움직임이 굳어집니다. 표정에서 탄성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나이의 결과가 아니라 반복된 생각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기운이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
반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가 반듯합니다. 시선이 앞을 향합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움직임에 목적이 있습니다. 표정에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의 방향이 몸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연결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은 50 후반이었는데 10년 전만 해도 지역에서 알아주는 사업가였습니다. 직원도 수십 명이었고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 실패가 겹치면서 빚이 쌓였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고 시선이 테이블 아래를 향했고 말할 때마다 한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요. 예전에는 제가요. 그때는 달랐는데. 과거를 자꾸 꺼냈지만 그 과거는 그분에게 에너지를 주는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초라함을 확인시켜주는 기준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의 자신을 과거와 비교하며 더 작아지는 방향으로 생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힘든 현실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생각이 머무는 장소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사업이 잘 될 때 즐겨 듣던 음악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시절 사무실 분위기, 책상 배치, 자주 앉던 자리, 그때 읽던 책의 종류, 출근할 때 입던 옷의 감각, 이것들을 하나씩 떠올리게 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분이 반복하던 생각의 구조를 복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분의 기본값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나는 사람을 모으고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게 그 시절의 기본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의 일부 공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사무실에서 쓰던 것과 비슷한 스타일의 의자를 놓았습니다. 그 시절에 즐겨 듣던 음악을 아침마다 틀었습니다. 그 시절에 자주 입던 스타일의 옷을 꺼내 다시 입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씀하시는 톤이 달라졌습니다. 한숨이 줄었습니다.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6달이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거래처 중 한 곳에서 협업 제안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같은 제안이 왔어도 어차피 안 된다는 반응이 먼저였는데 이번에는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만나보자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요. 그 만남이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서 6달 사이에 빚의 절반을 갚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생각의 기본값이 복원됐고 그 기본값이 반응 방식을 바꿨고 반응 방식이 선택을 바꿨고 선택이 현실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의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환경이 특정 생각의 구조를 불러오도록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생각의 방향을 만들고 생각의 방향이 몸의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행동의 밀도를 만들고 행동이 현실의 결과를 만듭니다. 이게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정확한 경로입니다. 추상적인 긍정이 아니라 구조의 작동 방식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연결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의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생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은 생각의 방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생각이 굳으면 몸이 먼저 굳습니다. 생각이 살아나면 몸이 먼저 살아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운은 생각 관리에서 갈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가 그 사람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기운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운이 붙습니다. 기운이 가라앉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지금 내 몸의 기운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게 생각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흐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반복되는 생각이 운의 통로를 만든다. 둘째, 생각의 기본값이 현실 반응을 결정한다. 셋째, 생각의 방향이 몸의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운의 밀도를 결정한다. 이 3가지가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이 모든 것이 대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룹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대운을 받는 그릇은 어떤 생각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돈을 반복해서 상상하면 재물운이 온다. 성공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면 그 현실이 온다. 이런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운의 구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섬세합니다. 재물운은 액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재물운은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판단력에서 시작됩니다.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 큰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운은 먼저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생각의 구조 변화입니다. 대운 직전 사람의 생각 구조를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막연함이 구체성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잘 살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같은 막연한 생각이 반복됐다면 대운 직전에는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이 한 가지가 점점 또렷해집니다. 막연함에서 구체성으로의 전환, 이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조급함이 기준으로 바뀝니다. 조급한 사람은 끊임없이 결과를 확인하려 합니다. 아직도 안 됐나? 언제 되는 건가? 이게 맞는 방향인가? 이 생각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생각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면 조급함 대신 기준이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결정이 다음 구간과 연결되는 결정인가 아닌가? 이 판단이 먼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조급함과 기준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들어서면 조급함이 빠집니다. 이게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불안이 선택의 결로 바뀝니다. 불안을 반복하는 사람은 선택 앞에서 망설입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런데 생각의 방향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이 선택이 내 방향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불안 때문에 못 고르는 게 아니라 기준으로 고르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욕망이 방향으로 바뀝니다. 막연한 욕망은 흩어집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이 사람도 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분산된 에너지로는 어떤 흐름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잡힌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내가 가는 방향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이 흐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의 방향에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모인 방향으로 운이 붙습니다. 이게 네 번째 신호입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다시 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막연함은 구체성으로, 조급함은 기준으로, 불안은 선택의 결로, 욕망은 방향으로. 이 전환이 일어날 때 대운이 들어올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릇이 만들어져야 내용이 담깁니다. 그릇 없이 내용만 부으려 하면 흘러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반복되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가 그릇의 형태를 만듭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진 기준은 무엇인가? 이 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이 다음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반복되는 생각은 어떻게 실제 운의 흐름을 바꾸는가? 운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정보를 고르게 합니다. 타이밍을 잡게 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이게 운의 실제 작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생각의 방향과 연결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방향과 관련된 사람을 눈에 담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기준과 연결되는 정보를 먼저 포착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관점에서 타이밍을 읽습니다.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이 만들어 놓은 구조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 저분은 때를 잘 타서 좋은 기회가 왔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저분은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생각의 구조가 있었다. 저분은 기회를 기회로 읽을 수 있는 기본값이 있었다. 같은 자리에 같이 있어도 누구는 기회를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기본값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기회로 읽는 구조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주 타시기 전에 생각 구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정직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 진단이 나왔다면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생각을 다르게 세팅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운을 기다리는 사람과 대운을 만드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현실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만드는 사람은 생각의 구조를 먼저 바꿉니다. 이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관계를 바꾸는 방식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는 사람은 관계에서 항상 수동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가 와도 그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좋은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생각이 기본값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만남이 어떤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이 관계가 내가 가는 방향과 맞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기본값이면 관계 앞에서 주도적입니다.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도 방향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이 작동합니다. 돈 앞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다.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는 건지 모르겠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돈을 잘 버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돈을 보는 기본값이 결핍으로 굳어집니다. 결핍의 기본값을 가진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결핍감이 먼저 작동합니다. 더 써야 할 것 같은 느낌, 이게 충분한지 모르겠다는 불안,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이것들이 반복되면 돈의 흐름을 만드는 선택을 계속 방해합니다. 반면 돈에 대한 기본값이 다른 사람은 결핍이 아니라 흐름으로 돈을 봅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돈이 다음 단계를 만드는데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이 흐름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기본값이면 돈을 결핍으로 보지 않습니다. 흐름으로 보고 방향으로 봅니다. 그러면 돈을 다루는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게 재물운의 구조입니다. 재물운은 사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생각이 만들어 놓은 기본값 위에서 작동합니다. 기본값이 흐름과 방향으로 세팅되어 있는 사람에게 재물운이 붙습니다. 기본값이 결핍과 불안으로 세팅되어 있는 사람은 재물운이 와도 붙잡지 못합니다. 이게 운의 정직한 작동 방식입니다. 이 영상 계속 이어서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바꾸려 하면 잘 안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뇌가 변화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에너지 효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익숙한 경로로 흐르는 것이 에너지 소비가 적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뚫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뇌는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하려 할 때 저항합니다. 어색하고 억지스럽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입니다. 이게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색함이 뇌가 새로운 경로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환경이 기존 생각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것, 매일 대화하는 사람, 매일 접하는 정보가 특정 생각의 방향을 강화합니다. 걱정하는 사람들과 하루 종일 대화하면 걱정이 강화됩니다. 불안한 뉴스를 계속 보면 불안이 강화됩니다. 비교하는 콘텐츠를 계속 보면 비교가 강화됩니다. 환경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반응을 만들고 반응이 다시 같은 환경을 선택하게 만드는 순환이 일어납니다. 이 순환을 깨지 않으면 생각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꾸기로 결심하고 이틀 해보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생각의 방향이 현실로 연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반복이 쌓여야 기본값이 바뀝니다. 기본값이 바뀌어야 반응이 달라집니다. 반응이 달라져야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져야 현실이 달라집니다. 이 각각의 단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틀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저항 요소를 알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색함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면 어색해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생각을 강화한다는 것을 알면 환경을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면 결과가 안 보여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아는 것 자체가 구조를 바꾸는 기반이 됩니다. 상담에서 만났던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0에 가까운 분이었는데 20년 넘게 같은 직장을 다니다가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쉬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이제 내 시간이 생겼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달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가야 할 곳이 없었습니다. 만날 사람도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생각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앞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해. 이 생각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눈빛에 방향이 없었습니다. 말이 끝에 가서 꺼졌습니다. 앉는 자세가 안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몸 전체가 생각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분께 제안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지금 내 생각 중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문장 하나를 찾으십시오. 그 문장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 문장의 방향을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나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다음 챕터를 시작하는 중이다. 이 한 문장으로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하셨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머무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 선택이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분이 이 문장을 매일 아침 소리 내서 읽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에 한 가지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도서관에 가보겠다. 오늘 예전 동료 한 명에게 연락해보겠다. 오늘 새로운 책 한 권을 구해보겠다.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에서 어떤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모임에서 작은 강의를 할 기회가 생겼고 20년 넘는 직장 경험이 그 자리에서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연결되어 지역의 작은 컨설팅 의뢰로 이어졌습니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이분이 경험한 것은 대운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면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달라진 시선으로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현실을 만든 것입니다. 운은 준비된 구조 위로 흐릅니다. 이분의 경우 생각의 방향이 바뀌면서 운이 흐를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생각의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내가 반복하는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어떤 생각을 반복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막연하게 걱정이 많다, 불안하다 정도만 압니다. 그런데 어떤 걱정인지, 어떤 불안인지, 그 생각의 정확한 문장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충분한 돈이 없어서 항상 불안하다. 나는 돈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구체화할수록 정확히 어떤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생각의 반대 방향을 하나만 만드는 것입니다. 억지로 긍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방향만 바꾸는 겁니다. 나는 충분한 돈이 없어서 항상 불안하다를 나는 지금 돈이 흐르는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다로 바꾸는 겁니다. 이 방향 전환이 중요합니다. 결핍에서 흐름으로, 불안에서 방향으로. 이게 방향의 전환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문장을 반복할 구체적인 타이밍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언제 이 생각을 반복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흐지부지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구체적인 타이밍을 정하면 반복이 쌓입니다. 반복이 쌓이면 기본값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환경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만 바꾸려 하면 환경이 계속 기존 생각을 강화합니다. 환경도 같이 조정해야 합니다. 매일 보는 것, 매일 듣는 것, 매일 대화하는 사람, 이것들이 특정 생각의 방향을 강화합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방향을 강화하는 환경으로 조금씩 바꿔가야 합니다. 크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듣는 음악을 바꾸는 것, 읽는 것을 바꾸는 것, 대화하는 사람을 조금 바꾸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생각의 방향을 지지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몸을 생각의 방향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생각과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서 몸도 같은 방향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자세를 바꾸는 것, 호흡의 속도를 바꾸는 것, 걷는 속도와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뇌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각의 방향을 강화합니다. 생각이 몸을 바꾸지만 몸도 생각을 바꿉니다. 이 연결을 같은 방향으로 쓰면 훨씬 빠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5단계가 순서대로 이루어질 때 생각의 구조가 실제로 바뀝니다.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계만 해도 됩니다. 지금 내가 반복하는 생각 문장 하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미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예전과 다른 생각이 자꾸 마음에 박히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 이전에는 하지 않던 종류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 오래된 관계가 정리되고 새로운 연결이 생기기 시작한 분, 이것들이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나타나는 내부 변화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고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이 흐름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흐름을 방해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를 너무 빨리 확인하려는 행동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계속 현실의 결과를 확인하려 합니다. 아직도 안 바뀌었나? 아직도 돈이 안 오나? 아직도 관계가 안 풀리나? 이 확인 자체가 조급함이고, 조급함은 기준을 흩어놓습니다. 결과보다 방향을 봐야 합니다. 방향이 맞으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두 번째는 예외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오늘은 힘드니까 하지 않겠다.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내일 하겠다. 이런 예외가 반복을 깨뜨립니다. 반복이 깨지면 기본값이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힘든 날에도 작은 것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30초라도 그 생각으로 돌아오는 것,
그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의심을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잘 되던데 왜 나는 안 되는 건지. 이 의심이 반복되면 새로운 방향으로의 흐름이 흩어집니다. 의심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의심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채고 다시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훈련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 되새기는 행동입니다.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이 생각이 반복되면 과거가 현재의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과거를 보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과거를 학습 차원으로 보는 것과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 경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기준을 주는가? 이렇게 보면 과거가 에너지를 주는 차원이 됩니다. 그때가 잘못됐어라고만 보면 과거가 에너지를 빼앗는 짐이 됩니다. 이 네 가지 방해 요소를 알고 있으면 흐름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오셨습니다.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합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운의 흐름을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우는 사건보다 생각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반복되는 생각이 운의 통로를 만듭니다. 걱정을 반복하면 걱정의 통로가 넓어집니다. 방향과 기준을 반복하면 운이 흐를 통로가 넓어집니다. 이것이 운의 구조입니다. 생각의 기본값이 바뀌면 현실 반응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다른 반응이 다른 선택을 만들고 다른 선택이 다른 현실을 만듭니다. 기본값이 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생각의 방향은 몸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사람은 나이로만 늙지 않고 반복되는 생각의 방향으로도 늙습니다. 반대로 생각의 방향이 살아나면 기운이 살아납니다. 기운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운이 붙습니다. 대운을 받는 그릇은 특정 생각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막연함이 구체성으로 바뀔 때, 조급함이 기준으로 바뀔 때, 불안이 선택의 결로 바뀔 때, 욕망이 방향으로 바뀔 때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순서의 첫 번째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생각 문장 하나를 정확히 찾아내십시오. 그 문장이 지금의 나를 묶는 방향인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인지 확인하십시오. 묶는 방향이라면 방향만 바꾸십시오. 이 한 가지가 오늘의 시작입니다. 이 흐름은 지나가면 다시 잡기 어렵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그 신호를 바로 받게 됩니다. 댓글로 선언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대운을 붙잡는 자석이다. 이 선언 하나가 지금 이 구간에서 생각의 방향을 고정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운은 정직합니다.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구조 위로만 흐릅니다. 그 구조를 지금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생각의 구조가 대운에 연결되는 방식을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왜 지금 이 시점에 특히 중요한가? 이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대운은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구간 중에서 생각의 방향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전처리 구간에서 진입 구간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생각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흐름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전처리 구간은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기존 것들이 비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래된 관계가 멀어지고 기존 수입 경로가 약해지고 환경이 흔들립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게 빠져나가는 것 같으니까 불안해지고 불안이 반복되면서 기본값이 불안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면 진입 구간의 문이 열려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안의 기본값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기회로 잃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처리 구간을 통과하면서도 생각의 방향을 유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비워지는 것을 재배치로 읽고 흔들리는 것을 정렬의 과정으로 봅니다. 이 방향을 유지하면서
전처리 구간을 통과하면 진입 구간의 문이 열렸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된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전처리 구간에서 생각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려움이 전처리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다음 구간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관계의 흐름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운 전처리 구간에서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관계가 정리되는가를 생각의 구조와 연결해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의 방향을 가진 사람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이 특정 종류의 사람을 끌어당기고 반대의 방향을 가진 사람을 밀어냅니다. 이게 관계의 흐름을 만드는 실제 메커니즘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이전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이전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처리 구간에서 관계가 재편되는 이유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관계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새로운 방향의 생각을 더 강화하는 것이 이 시기에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전처리 구간에서 어떤 생각을 반복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이 상황이 재배치의 과정이라는 인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다음 구간을 위한 구조적 변화라는 것. 이 인식이 불안을 방향으로 전환시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유지해야 하는가를 반복해서 묻는 것입니다. 확장보다 유지, 새로운 시작보다 기존의 기초 정리. 이 방향을 반복적으로 묻고 확인하는 것이 전처리 구간에서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구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를 반복해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게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방향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진입 구간의 준비를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생각이 전처리 구간에서 반복될 때 그 사람은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흐름 밖에서 불안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 안에서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진입 구간이 열렸을 때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영상을 이어 들으십시오. 이 다음 이야기가 이 모든 내용이 어떻게 실제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정리합니다. 생각의 구조 변화가 현실로 이어지는 순서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이 순서를 알고 있으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반복하던 불안, 걱정, 결핍의 문장 대신 방향, 기준, 가능성의 문장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이 어색함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자세가 조금 달라지고, 말의 속도와 힘이 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감각이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생각이 몸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지나쳤던 정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전에는 관심 없던 분야에서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본값이 바뀌면서 인식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선택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전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거절했을 것을 받아들이거나 이전에는 받아들였을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값이 바뀐 결과로 나오는 선택의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관계가 재편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기존의 관계 중 일부가 멀어집니다. 이게 불안해야 할 변화가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면서 연결되는 사람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6번째 단계입니다. 정보와 기회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닫혀있던 정보 경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운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외부 신호입니다. 7번째 단계입니다. 현실이 바뀝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현실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6단계를 통과한 다음에 현실이 바뀝니다. 그래서 현실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기다립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현실을 만듭니다. 이 순서가 운의 정직한 작동 방식입니다. 대운은 이 순서를 지킨 사람에게 열립니다. 이게 대운이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 다시 첫 번째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실패라고 보면 안 됩니다. 나선형 진행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지만 전체적으로는 위를 향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내려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나선형 진행이 반복되면서 생각의 구조가 깊게 바뀝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말이 나옵니다. 어느 순간 억지로 하던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순간부터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졌다. 이 세 문장이 생각의 구조가 실제로 바뀌었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순간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반복이 쌓였을 때 옵니다. 오늘 하는 반복이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짧게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깊게 들어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의미 있게 들리셨다면 구독으로 이어두십시오. 다음 편에서는 이 생각의 구조가 바뀐 이후 관계와 재물이 실제로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이 채널은 위로를 드리지 않습니다. 판단을 드립니다. 지금 위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드립니다. 그게 이 채널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것입니다. 슈퍼땡스로 지원해 주시면 다음 편 제작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콘텐츠는 자료 정리와 구조 설계에 상당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지원이 부담스럽다면 댓글 선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흐름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담겠습니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먼저 바꾸는 사람에게 흐릅니다. 이 문장을 오늘 하루 반복하십시오. 그 반복이 지금 이 구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행동입니다. 이 흐름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방향이 운의 통로를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을 억누른다는 것은 불안하고 걱정되는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을 없는 척하고 좋은 생각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다른 경로로 표출됩니다. 그리고 억누르는 데 에너지가 소진되어 정작 방향을 만드는 데 쓸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다릅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어떻게 볼 것인지 선택합니다.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불안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불안이 올라온다고 하겠습니다. 이 불안을 억누르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올라올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불안이 내 에너지를 어느 방향에 집중시키고 있는가? 이 불안이 내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지금 이 불안을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어떤 행동이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
불안이 방향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운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불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다른 사람입니다. 불안을 방향의 재료로 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구조가 바뀐 사람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생각의 구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됩니다. 쉬운 시기에는 생각의 방향을 바꿀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필요가 강하게 옵니다. 그 필요가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가 대운 전처리 구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어려움이 구조를 바꾸게 만들고 바뀐 구조 위로 새로운 흐름이 들어옵니다. 이게 어려운 시기의 실제 역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 안에서 생각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려움이 나를 묶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면 전처리 구간이 길어집니다. 어려움이 나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면 전처리 구간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다음 구간을 결정합니다. 이제 관계에 대해 더 깊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는 사람의 삶에서 운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정보를 얻고 어떤 기회를 만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대운과 관계는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우연히 같은 자리에 있게 되거나 우연히 소개를 받거나 우연히 같은 공간을 오가다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연의 뒤에는 각자의 생각의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시간을 쓰느냐, 어떤 정보에 관심을 갖느냐, 어떤 종류의 모임에 나가느냐, 이것들이 어떤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생각의 방향이 결정합니다. 방향을 가진 사람은 그 방향과 연결되는 곳에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방향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방향을 가진 사람은 그 방향과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방향이 없는 사람은 아무 방향이나 끌어당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관계의 흐름을 만드는 실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운 전처리 구간에서 관계가 재편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면서 가는 곳이 달라지고 가는 곳이 달라지면서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관계 중 일부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이 손실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뀐 것과 맞지 않는 관계는 멀어지고 맞는 관계는 더 가까워지거나 새로운 관계가 생깁니다. 이 정렬이 일어나야 다음 구간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가진 관계가 줄어들면 고립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같은 방향을 향하는 한 명이 다른 방향을 향하는 10명보다 훨씬 더 강한 운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관계와 운의 연결 구조입니다. 돈도 같습니다. 돈은 돈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도 악연이 있는 반면 귀인이 되는 재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물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을 경험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있던 것을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재물운의 실제 작동 방식입니다. 돈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어딘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재물운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눈은 어디서 옵니까? 생각의 방향에서 옵니다. 결핍의 기본값을 가진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을 봅니다. 흐름의 기본값을 가진 사람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봅니다. 이 차이가 재물운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재물운을 이야기할 때 생각의 방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재물을 대하는 생각의 방향이 재물운의 기반입니다. 이 기반이 만들어져야 재물운이 흐를 통로가 생깁니다. 이 통로를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데는 세 가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환입니다. 결핍에서 흐름으로. 지금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전환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 내가 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오늘 내게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흐름으로 보기 시작하면 돈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전환입니다. 소비에서 투자로.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출의 방향이 나를 소진시키는 쪽인가,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는 쪽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그 돈이 흐름을 만들기도 하고 흐름을 막기도 합니다. 이 구분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돈을 쓰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패턴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전환입니다. 수동에서 능동으로. 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방향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것이 크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고 있는가? 그 가치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그 필요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수동에서 능동으로의 전환을 만드는 생각의 방향입니다. 이 세 가지 전환이 재물에 대한 생각의 구조를 바꿉니다. 구조가 바뀌면 통로가 생깁니다. 통로가 생기면 재물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재물운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재물운이 사주에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고 대운이 언제 오는지 확인하고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대운이 와도 통로가 없으면 흘러가 버립니다. 통로는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만들어야 합니다. 그 통로를 만드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리지 않도록 가장 단순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하나만 하십시오. 지금 내가 가장 자주 하는 생각 문장을 하나 적으십시오. 그 문장이 결핍, 불안, 걱정, 비교 중 하나라면 방향만 바꾸십시오. 억지로 긍정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흐름, 기준, 방향, 가능성 중 하나로 바꾸십시오. 그 새로운 문장을 오늘 하루 10번 반복하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반복되면 기본값이 됩니다. 기본값이 되면 자동으로 그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 위로 대운이 흐릅니다. 이게 대운이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말의 전체 구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 몇 분에게만 공유해 주십시오. 흐름을 함께 만드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각자의 운의 통로도 넓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계의 재편이 완성된 이후 진입 구간에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는지를 다룹니다. 이 흐름을 끊지 마십시오. 구독하셔야 다음 신호를 바로 받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대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갑자기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생각의 방향이 쌓이는 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시간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가 그 준비의 일부입니다. 댓글로 지금 바꾸기로 한 생각 문장을 남겨주십시오. 문장을 쓰는 행동 자체가 그 방향을 고정하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나는 내게 들어오는 운을 붙잡는다. 나는 대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생각의 방향이 운의 타이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운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같은 선택이라도 어떤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읽는 능력도 생각의 방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타이밍을 잘못 읽습니다. 조급함이 기본값이 된 사람은 아직 올바른 타이밍이 아닌데 서두릅니다. 아니면 이미 타이밍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급함이 판단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처럼 보이거나 아무것도 아직 하면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반면 기준이 자리 잡힌 사람은 타이밍을 다르게 읽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확장해야 할 시점인가?
유지해야 할 시점인가? 물러서야 할 시점인가? 이 판단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타이밍을 만들어냅니다. 타이밍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부의 기준이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부의 기준이 선명한 사람은 같은 외부 상황에서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타이밍을 읽지 못합니다. 이게 왜 생각의 방향과 연결됩니까? 기준은 생각의 반복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는 생각을 반복하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선명해지면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판단이 선명해지면 타이밍을 읽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연결 구조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들을 보면 특정 생각을 꾸준히 반복해온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방향으로 오랫동안 생각을 쌓아온 사람들이 타이밍을 잘 읽습니다. 그 쌓임이 기준을 만들고 기준이 타이밍을 읽게 합니다. 반대로 생각이 자주 바뀌는 사람은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 방향이 맞는 것 같고, 내일은 저 방향이 맞는 것 같고, 모레는 또 다른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타이밍을 읽는 판단도 흔들립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그 일관성이 기준을 만들고, 기준이 타이밍을 만들고, 타이밍이 운의 흐름을 붙잡게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의 생각의 방향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3가지 질문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 든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지금 내 생각의 기본값을 보여줍니다. 걱정이었다면 걱정이 기본값입니다. 오늘 할 일에 대한 방향이었다면 방향이 기본값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면 아직 기본값이 자리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지금 내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너지가 걱정과 불안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흠이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방향과 가능성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흠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가장 자주 반복되는 생각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지금 반복되는 생각이 나를 흐름 안으로 데려가고 있는지, 흐름 밖으로 데려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생각 점검의 목적입니다. 이 3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금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알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모르면 바꿀 수 없습니다.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오늘 하루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해보십시오. 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이 확인되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생각부터 바뀝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체입니다. 이 한 문장을 들고 가십시오. 생각의 방향이 운의 통로를 만들고 운의 통로가 대운을 받아들이는 그릇을 만듭니다. 그 그릇이 완성될 때 대운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그릇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댓글로 선언해 주십시오. 나의 대우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흐름에서 한 가지를 더 짚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해왔다. 그런데 왜 달라지지 않는 건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은 표면의 감정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덮으려 합니다. 이것은 뿌리가 그대로인 채로 잎만 바꾸려는 것입니다.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잎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자랍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뿌리는 반복입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해왔느냐가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뿌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이 쌓여야 바뀝니다. 그래서 긍정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반복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매일 억지로 긍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방향으로 향하는 생각을 쌓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이 차이를 알면 왜 이전의 노력이 효과가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긍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찾는 생각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방향을 찾는 생각은 강요가 없습니다. 억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방향이 어디인가를 묻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물음이 반복되면 방향을 찾는 것이 기본값이 됩니다. 기본값이 바뀌면 이전의 노력 없이도 방향을 향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뿌리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오늘 내가 했던 생각 중에서 방향이 있는 생각이 하나라도 있었는가를 찾으십시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이 상황을 이렇게 보니 다르게 보였다.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내일도 이어가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게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작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반복되면 큰 변화가 됩니다. 큰 변화가 쌓이면 대운이 흐를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그 통로 위로 대운이 들어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체입니다. 오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오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로 이 흐름을 이어주십시오. 대운의 통로는 이미 나에게로 활짝 열려 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의 현실은 외부 사건과 내부 구조가 만나서 만들어집니다. 외부 사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부 구조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내부 구조의 핵심이 생각의 방향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운의 통로를 만든다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를 결정합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현실을 만듭니다. 그 현실 위로 대운이 흐릅니다. 이 순서를 이해한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의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운을 준비하는 실제 행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이미 이 흠 안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들어 무언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고 있는 분, 이전과 다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분, 오래된 것들이 정리되면서 새로운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분, 그분들은 이미 전처리 구간을 통과하고 있거나 진입 구간에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막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 이미 너무 오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분, 그분들에게도 같은 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가 아닌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가 시작점입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방향이 어디인가? 이 한 문장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을 먼저 잡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통로를 만들고 통로가 완성되면 대운이 흐릅니다. 지금이 그 시작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위로를 드리는 채널이 아닙니다. 지금 위치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대운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 안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이 관점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따뜻한 것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막연한 위로보다 정확한 위치가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대운의 구조, 운이 작동하는 방식,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하셔서
그 흐름을 이어받으십시오. 흐름은 끊기지 않아야 힘이 쌓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로 선언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나에게 오는 대운을 붙잡는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드립니다. 운은 정직합니다.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지가 앞으로 어떤 현실이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정직함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운은 숨기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흐릅니다. 지금 이 이해가 생겼다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